안녕하세요. 강창래의 한 스푼 크게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사소한 이야기 하나, 바로 혼밥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어요. 혼자 밥 먹는다는 거. 요즘에는 많이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즌 이후가 되겠죠. 혼자서 밥 먹는 거를 그렇게 꺼려하지 않았는데, 제가 대학 시절을 보낼 때 혹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만 하더라도 혼밥에 대해서 많이들 이게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대중화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막 혼자 1인 식사를 안 받는 식당들도 많았고요. 그 시절에도 저는 되게 혼밥을 잘했어요. 그냥 사실 남들 눈치를, 혼밥을 잘 못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남들 눈치가 보인다 혹은 혼자 식당에 들어갈 꺼려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배고픔이 더 커서인지 혹은 맛있는 거를 먹고 싶다는 욕구가 더 커서인지 그냥 들어가서 너무 자연스럽게 별 생각 없이 그냥 혼밥을 잘 즐겼어요. 그러니까 혼밥이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을 때도 혼자 밥을 잘 먹고 다녔어요. 대학 시절에 돌이켜보면 이제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수업이 비는 공강 때 보면은 기숙사 친구라던가 아니면 동기, 선배분들이 막 밥 먹을 사람을 구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근데 이미 배고플 때 먼저 가서 밥을 먹고 오거나 아니면은 혼자 기숙사에서 밥을 먹을 준비를 했는데,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을 사준다고 해서 같이 학교 구내식당을 가거나 아니면은 기숙사 같이 사는 동기들은 같이 이제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자고 식사 시간을 잡아서 먹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그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짤들을 보면은 혼자 밥 먹는 게 부끄러워서 막 화장실에서 먹는다 아니면은 막 공강 시간표를 되게, 아니면 다른 강의동을 가서 먹는다, 즉 인문대학을 다니면 공대를 가서 자기를 못 알아보는 쪽에서 간다 하는데, 저는 제 위주로 생각해서 그런가 제가 밥을 먹을 때 식당에서 누군가 혼자 밥 먹는 거 보면서 와, 저 사람 혼자 밥을 먹어, 수근수근, 왕따인가 봐, 수근수근, 저 사람 같이 밥 먹을 친구도 없어, 수근수근.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냥 밥을 먹는가 보다. 혹은 제가 이제 한식 A를 골랐는데 한식 B를 고른 사람이 있으면 저 떡갈비 맛있어 보인다. 혹은 오늘 양식 먹을 걸, 저 사람 먹는 거 보니까 맛있어 보이네, 이런 생각을 하지. 너무 돼지스러웠나요? 그렇지, 막 그렇게 혼자 밥 먹는 거를 막 이상하게 안 쳐다봐서 그런가 저 스스로도 혼자 밥 먹는 거를 이상하게 안 느꼈어요. 남들이 막 그거 되게 좀 그렇지 않아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슝 흘려버린, 네, 혼밥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나오면서 자라나면서 뭐 각종 미디어 매체라든가 인문학 서적을 읽어보면 같이 밥 먹고 이 식사를 공유하는 게 이제 인간이 아니라 유기체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 같아요. 식구라는 표현도 이제 먹을 식에 입구자를 써서 이제 같이 밥 먹는 입들이 모인 이제 그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가족이 됐건 이제 뭐 회사 사람들이 됐건 아니면 친구들이 됐건, 그런 식구라는 표현이 그런 것처럼 하고, 그리고 혼밥이 지나치게 유행하는 거에 대해서 인문학자 분들은 좀 되게 경계를 하고 경고를 주더라고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야 되는데, 그 식사 시간이 가장 이제 어찌 보면 밥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인데, 그걸 이제 혼자 고독하게 보내는 거는 소화도 잘 안 되고 안 좋을 수 있다 하는데, 또 반대로 혼밥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쪽에서는 그 순간만이라도 나 혼자 편해지고 싶다라는 게 있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어른분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성년이 지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직장 상사분이랑 막 밥을 같이 먹을 때가 많잖아요. 회식을 하게 돼도 당연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같이 밥 먹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 상황에서도 눈치를 보니까 그게 꺼려져서 그냥 혼밥을 먹는 선호도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대학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직장으로 점프를 해버렸는데, 이게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했는데 지적을 많이 받아요. 너 얘기는 맥락이 없다. 맥락이 없어서 막 통화하는데 혼자 막 주의가 산만한 애들이 통화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는 애 통화해놓고 스피커폰 켜놓으면 이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듣지도 않고 자기 혼자 막 따다다다 말하는 그런 영화 속 캐릭터나 뭐 드라마 속 캐릭터처럼 그냥 너 혼자 말하는 것 같다. 좀 그래도 네가 라디오로 목표로 하면은 주제에 맞게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 대본도 쓴다며. 근데 왜 대본대로 안 해? 하는데, 대본을 쓰지만 대본도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제가 생각난 대로 써서 의미가 크게 없다고 해야 되나 하면서 지금도 또 이야기가 새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네, 대학 시절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혼자 밥을 잘 못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좀 특이하구나, 혹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어울려서 밥을 먹기를 좋아하는구나 싶긴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혼밥이 조금 대중화가 된 시점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먹으면 저는 회사가 같이 밥을 안 먹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그리고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그냥 각자 알아서 먹고, 가끔 이제 팀장님이나 혹은 선임분들이 이제 밥을 사주러 갈 때는 쫄래쫄래 따라가면서 식비 굳었다고 먹긴 하는데, 대체로 이제 자기 밥은 자기 돈으로 사 먹기 때문에 혼자 밥 먹는 거에 크게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특히 코로나가 컸었죠. 강제적으로 4명 묶어서 그러니까 4명 이상 같이 밥을 못 먹게 하니까 이게 강제로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렇다고 또 막 팀원 부서가 6명인데 우리 4명만 먹어요, 2명은 따로 먹어, 이걸 이러기도 좀 애매하니까 각자 먹게 되는 문화가 잘 정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네, 지금 회사에서도 그냥 혼자 밥을 잘 먹는데, 그게 제가 도시락을 싸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도시락을 싸서 제자리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밥이 굳어진 것 같아요. 네, 막 같은 부서 내에서도 저 말고 다른 분들은 같이 이제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밥을 드시거든요. 사실 맛있는 메뉴 먹는 것도 되게 회사 생활 중에 즐거움 중 하나인데, 뭐 저야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다니니까 그렇게 먹는 거고, 그분들은 이제 찾아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오시면서 또 뭐 재밌는 얘기를 하고 오시긴 하더라고요. 뭐 제가 도시락을 안 싸온 날에도 굳이 이제 밥을 같이 드시는 분들 무리에 끼진 않고 제가 먹고 싶었던 메뉴를 찾아 먹기는 해요. 회사 근처에 제가 먹고 싶었던 오징어 회덮밥을 먹으러 간다던가, 그 다음에 육전 곰탕 그런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러 갔더니 이제 곰탕 위에 육전을 얹어주는 그런 메뉴도 먹어보고, 그리고 혼밥을 할 때 좋은 점이 메뉴 가격대를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이제 같이 먹으러 가면은 식당을 잡을 때 메뉴의 가격에 대한 조금 이게 배려라 해야 되나? 그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뭐 누군가는 나 점심값으로 10,000원 이상 안 쓸 거야 하는데, 저는 아까 말했던 육전곰탕 같은 경우에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냥 평소에 도시락을 싸우면서 아낀 식비를 그냥 그런 데 쓰는 건데, 그분들은 평소에 10,000원대 메뉴를 먹는데 저 때문에 15,000원대 메뉴를 가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저는 그걸 먹고 싶은데 그분들에 따라서 10,000원대 메뉴를 먹으러 가기도 쉽지 않아서 그냥 혼밥을 하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울 때는 그거죠. 제가 먹고 싶어 하는 메뉴가 뭐 부대찌개라던가 찜닭, 전골 이런 거는 같이 먹으러 가야 되는 메뉴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거 빼고는 다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얘기가 나와서 제가 평소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먹는데, 도시락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가 꽂혀서 먹고 싶은 음식들이 생기면은 혼밥을 많이 하긴 하는데, 아까 말했던 메뉴 가격이라던가 제가 먹고 싶어 하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러 가시는 분이 그 메뉴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경우를 보면은 제가 갔던 메뉴들을 보면 주로 면 요리라던가 국밥 같이 한 그릇 요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말했던 육전곰탕도 메뉴가 궁금해서 먹으러 갔었고, 그리고 얘기하면서 기억이 났는데, 제가 면 요리 중에서 짜장면 먹고 싶을 때 혼밥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짜장면을 되게 좋아해요. 뭐 짜장면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말하면서 생각나는데, 이런 짜장면 같은 음식을 주제로 얘기를 해도 재밌겠다라고, 이래서 친구들이 너 얘기는 정말 주제가 없이 주의가 산만하다라고 다시 반성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햄버거도 자주 먹긴 하는데, 햄버거는 그냥 태생이 혼밥 음식 같아요. 햄버거와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 포장해서 많이 먹고, 이거는 혼밥이 유행하기 전에도 햄버거 가게 뭐 맥도날드를 가더라도 혼자 먹고 계신 분들이 많았으니까, 네, 햄버거도 많이 먹게 되고, 그렇게 빨리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뭐 커피를 마신다던가 디저트를 먹는다던가, 디저트는 요즘에 잘 안 먹고 커피도 조금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서 혼밥을 한 뒤에 수박 주스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혈당을 너무 높이는 메뉴의 향연이긴 한데 여름철에 수박 주스를 놓칠 수가 없어요. 여름이 지나면 못 마시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저는 메뉴를 안 가리고 다 혼밥을 심지어 저는 삼겹살집을 가서도 2인분씩 시켜서라도 혼밥을 먹고, 근데 이런 저도 잘 못 가는 데가 아웃백이에요, 아웃백. 아웃백은 제가 부끄러워서 막 주변에 커플이 많아서 못 가는 게 아니라, 투움바도 먹고 싶고 스테이크도 먹고 싶은데
이상하게 삼겹살은 3인분 정도는 어떻게든 먹을 수 있겠거든요. 근데 투움밥 한 그릇 다 먹고 스테이크도 하나 다 먹기엔 좀 애매해요. 이 얘기를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너 그거 핑계라고 부끄러워서 그런 거로 포장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포장을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근데 스테이크랑 투움밥까지 먹고 하면은 그래도 돈이 8, 9만 원 나오잖아요. 8, 9만 원 나왔는데 그거를 내가 포장을 해서 식은 음식을 먹고 싶긴 또 아깝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웃백은 아직 혼밥 도전은 못 해보고 있어요. 친구가 한번 상품권을 줘서 배달로 시켜서 먹은 적은 있어요. 네. 제가 혼밥 메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삼겹살 집을 얘기를 했잖아요. 삼겹살 집을 언제 처음 혼자서 먹으러 갔냐면 재수할 때 처음 갔어요. 이게 재수를 제가 서울에서 했는데 결과물이 좋진 않았지만 제가 집에서 처음으로 떨어지니까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고기를 같이 먹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재수학원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교성이 좀 떨어져서 그 친구들이랑 그렇게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제가 창원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센 것도 있고, 그리고 재수를 한다는 그 제 상황 때문에 좀 날카로웠어요, 성격이. 뭘 말을 걸어도 사람들이 다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제 말투도 그냥 시비로 나가서 재수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그렇게 살갑게 못 지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삼겹살을 먹고 싶은데 뭐 그때 이제 혼밥에 아무리 눈치를 안 보는 저라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고깃집을 혼자 가는 게 좀 이상하다는 사실을. 왜냐면 메뉴를 기본적으로 2, 3인분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치만 너무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딱 가게 들어갔는데 몇 분이세요? 혼자요? 이렇게 사장님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했죠. 제가 3인분 혼자 상차림 되나요? 하니까 그 사장님이 알겠다고 해가지고 삼겹살 3인분을 주시고 맛있게 먹고 밥 먹으니까 이제 된장찌개를 서비스 주신다 하셨는데, 제가 된장까지는 못 먹겠어요 해가지고 된장은 먹진 않고, 그게 이제 제 흔히 혼밥 레벨이 있잖아요. 그래도 고깃집이 되게 상위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20살 때 깨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혼밥에 더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던 친구 중에서 뭐 주말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서 혼자 삼겹살 먹으러 갔다 너무 먹고 싶어서 했는데, 그 얘기가 좀 짠했나 봐요. 그 뒤부터 그 얘기를 들었던 친구 중 한 명이 저랑 주말에 제가 밥 먹는 걸 되게 챙겼어요. 이제 재수학원이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학원에서 먹어요. 뭐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을 때 있긴 했지만 그건 이제 각자 이제 개인 숙소를 가서 그런 거고, 혹은 기숙사 사는 애들은 기숙사를 갔을 때 그런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나서 이제 뭐 아까 말했던 햄버거를 그냥 포장해 간다던가, 공부하다 배고프면 치킨을 시켜놓고 먹다 남은 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혼자 삼겹살집을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짠해 보였나 봐요. 자기 혼자 밥 못 먹는데 잘 됐다면서, 자기도 먹는 거 좋아한다면서 주말마다 이제 아침, 점심, 저녁 학원에서 주니까 주말마다 저를 불러서 이제 아침은 저는 아침잠이 별로 없는데 그 친구는 좀 늦게 자니까 점심에 같이 밥 먹고, 그래도 저녁까지는 붙어 있기가 좀 힘들어서, 왜냐면 그 친구는 저녁은 또 저녁에 친구들끼리 놀아야 되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친구 덕에 같이 이제 학원이 아닌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었거든요. 그 친구는 막 혼밥이 자기도 부담스럽다 얘기를 했는데, 막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되게 저를 챙겨주고 싶었나 봐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되게 착한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제가 아까 메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혼밥을 할 때 장점 중에 메뉴를 고를 수 있다고. 이거에 크게 공감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무언가를 먹어야겠다고 결정을 하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냥 뭔가 삶의 목표에 그런 그 지향점 있잖아요. 그 중에 먹는 되게 소소하게 하나씩 이제 채워나가는 것처럼 점심 메뉴는 이걸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먹는 거에 대한 성취 욕구가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 중에 약간 재밌는 썰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뷔페도 혼자 가기 되게 꺼려한다고는 하는데, 그 친구는 되게, 전 듣고 이건 되게 멋있었어요. 저랑 같이 초밥 뷔페를 좋아하는데 저는 초밥 뷔페를 가서도 좀 배를 많이 채워서 꽉 채워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딱 초밥 뷔페집 가서 생맥주였나 병맥주였나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맥주를 일단 하나 시키고 자기가 좋아하는 몇 개의 초밥을 먹은 다음에 자기 배가 다 차지 않는 선에서 먹고 나온대요. 이게 초밥 뷔페도 되게 비싸잖아요. 가격을 이제 뭐 누군가는 생선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뭐 많이 먹으면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비싸지만 그 친구는 딱 가서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나오는데,
먹고 싶었던 생선을 이렇게 초밥집, 판초밥집 가면은 그걸 다 제공해주진 않잖아요. 나는 막 연어 7개 먹고 광어 2개 먹고 장어 4개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메뉴를 안 주니까, 물론 하나씩 시키면 주기는 하는데 그거를 먹다가 생각난다고 하나를 또 추가해서 하면은 또 그거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딱 초밥 뷔페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초밥을 그냥 그 즉시 먹을 수 있고, 다만 나는 완전 이거를 배를 엄청 부르기 위해 온 게 아니야, 이 느낌으로 배가 꽉 차기 전까지 약간 이쯤 되면 됐다 싶을 정도만큼 먹고 나온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우아해 보이는 거예요. 뭐 뷔페에 대한 이용 방식이 좀 남다른? 근데 이제 그렇게 혼자 가는 이유도 그거였어요. 아까 말했듯이 뷔페를 가면은 꼭 본전을 생각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막 많이 먹어야 될 때가 있대요. 또 비슷하게 자기는 다 먹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은 막 몇 번이고 접시를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것도 뻘쭘하고, 또 그거 페이스에 맞춰서 또 따라가기도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 이 초밥을 마음껏 먹고 싶을 때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 초밥 뷔페를 간다는 썰을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되게 멋있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따라 해봐야지 했다가 초밥 뷔페 갔는데 저는 안 돼요. 전 일단 초밥을 보면 눈이 돌아가서 먹고 싶은 만큼 먹어야 돼요. 특히 연어 초밥 맛있는 초밥 뷔페를 갔다? 그러면 거의 이제 코스트코 패밀리 사이즈만큼 먹어야 됩니다. 한 30피스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안 되는 건데, 그 친구는 그거를 절제할 줄 아는 친구여서 그런가 뭔가 여유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 얘기를 또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그게 뭐야? 하면서 되게 공감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사람마다 뭔가 이게 느끼는 게 또 다르다? 이런 걸 느꼈어요. 네. 이렇게 또 오늘 저 혼자 그냥 혼밥을 주제로 이러쿵저러쿵 떠들었는데요. 주제가 점점 이제 하나하나씩 고르는 게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이 언제쯤 오나 매일 이제 구글 이 메일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어요. 정말로 제가 유튜브를 개설하고 좀 지표가 그래도 쇼츠를 올리면서 막 잘 나오는 거는 1000도 넘고 하니까 막 관리해라고 광고해라고 그런 스팸 오거든요. 그 스팸을 사연처럼 읽어서라도 하고 싶은데, 네, 여러분 이렇게 언젠가 꾸준히 올리다 보면은 사연이 오지 않을까, 혹은 댓글이라도 써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혼밥 메뉴가 뭐였는지, 혹은 혼자 밥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사연 주셔도 되고요. 지난 주제에 대해서 사연 주셔도 제가 그거를 앞부분의 시간을 빼서 읽어도 재밌을 것 같아서, 네, 항상 제가 이 영상 마무리쯤에 주제를 엮어서 제 이 라디오를 홍보하잖아요. 혼밥을 하시면서 제 라디오를 들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주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제들을 소위 말하는 밥 친구라고 하죠. 밥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이야기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창래의 한 스푼 크게 라디오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